입시에 대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참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전국민 입시 고민 해결 프로젝트 입시왕 월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다. 지금 날씨 날씨가 찌개네, 덥다고 그냥 한태균 아주. 선생님이 아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이거 뭔 냄새야? 이거 양치질 안 하고 온 거 아니야? 와, 씨, 너무 불쾌하다. 빨리 나가고 싶다. 무더운 여름 입이 텁텁하고 짜증날 때는 테라브레스. 입시왕 시즌 9 수능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자, 근데 추석도 다 끝나고 이게 이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면 약간 이제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맥도 풀리고 이제 여름에 워낙 또 힘들게 일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뽀얀 새 아가, 다시 태어난 아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펜타킬 선생님께서 최대한 빨리 끝내자. 오늘 방송은 몇 분이라고 그랬지 아까? 10분? 70분. 70분이에요. 예.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70분은 하시겠다. 예. 그래서 빨리 끝내는 방송을 추구하는 입시왕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계속 형만 이 말할 걸 반으로 줄이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어. 형만. 형 주둥아리만 반으로 줄이면 주둥이가 길어서. 근데 지금 입시왕이 위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멤버들이 하나둘씩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분은 이제 목, 예, 홍프로님은 이제 목이 나갔고, 예, 펜타킬 선생님은 이제 눈이 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정신이 좀 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약간 방송 활동이나 입시형 활동에 지장을 살짝 겪고 있고, 지금 펜트하우스도 살짝 휴방 중인가요? 지금? 아니 펜타스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때 휴방한다면서요? 그때 그냥 추석 때 휴방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휴방한 줄 알고 있었는데 눈 건강 때문에 펜타 선생님이 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 중에 그나마 나이가 한 살 정도 더 많은데 아직 몸은 제가 제일 쌩쌩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목도 나가고 눈도 나가고, 나는 뭐가 나갈까? 혀? 좀 받아주세요. 농담을 하면. 네. 그래서 지금 한창 원서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아주 자동차 대학교, 자동차 업계에서 최고 알아주는 그 업계에서는 하여튼 아주 자동차 대학교 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모든 것을 설계, 개발, 뭐 디자인에서부터 뭐 친환경 자동차, 뭐 심지어 그 뭐죠? 그 모터스포츠, 예. 혹은 정비나 튜닝 분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자동차 대학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우성대학교는 다들 아시죠? 예, 3년 연속 전국 지원율 1위 대학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성화가 잘 돼 있고 이번 수시도 아주 장사가 잘 된 아주 전도 유명한 그런 대학교입니다. 항상 조금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된 취업 사관학교에 보내보고 싶다 하면 우성대학교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시왕의 공식 구강 청결제 테라브레스만 있으면 독서실, 뭐 학원, 학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입냄새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고요. 항상 그 알코올 없이 그 향긋한, 뭡니까, 그 에센셜 오일, 몸에 좋은 에센셜 오일로 향긋한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구강 청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이제 추석도 지나고 우리 아이들 계속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름다운 재단 학생이랑 같이 상담도 한번 했었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대학 진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정보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학생이 이제 저한테 가고 싶은 대학을 몇 개를 골라왔어요. 이런 대학 가고 싶다. 그래서 이 대학은 어디서 찾았니? 그랬더니 자기 그 집 앞에 있대요. 그래서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근데 보니까 그 대학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전공이랑도 좀 안 맞고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특히 보호 종류 아이들이 많이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이버에 꼭 18 어른 캠페인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 어른 그 보호 종류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네이버 입시한 카페에 가서도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쯤 되면 이제 과외 선생님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과외하면 라파에듀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외 라파에듀, 과외 라파에듀. 예, 화상과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입시왕을 도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바로 빨리 시작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70분 컷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수능 관련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예. 저희가 몇 년 동안 수능을 강조를 많이 했죠. 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저희가 수능이 없어질 것처럼 예. 떠들어댔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수능이 이제 약 8년 줄어드는 전에. 추세였죠. 예. 7년 전, 줄어드는 8년 전. 추세였고 사실 제가 그때 거의 뭐 방송 초창기부터 이제 수능이 운명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간에 이제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수능은 없어질 원래 운명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연장이 됐죠. 생명 연장. 연장입니까 이게? 사실 이게 연장이라고 봐요. 생명 연장, 유지 네, 이런 거, 산소 호흡기 이런 건데 그래서 오늘은 뭐 저희가 최근에 수능을 계속 강조한 거는 수능이 대입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죠. 지금.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거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고교학점제 방송하면서 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은 이제는 더 이상 수능의 운명이 일단은 같이 갈 수 없다. 웬만하면. 어쨌든 충돌되긴 부분이 있다. 예. 예. 상호.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공식적인 얘기니까 그죠. 네. 뭐 제가 뭐 수능이 뭐 없어진다 뭐 이게 아니라 이미 뭐 유명 강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예상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어쨌든 수능인데 원래 이게 좀 사라지는 게 뭐랄까 이게 좀 점점점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네. 보통 이제 인기 연예인들이 사라질 때 이제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아니 뭐 인기 연예인 중에 또 한 방에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한 분들 이제 마약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죠. 예. 네. 페이드 아웃 같이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점점 사라지다가 네. 사라질 게 원래 이제 수능의 운명이었는데 네. 지금 수능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페이드 아웃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촛불이 마지막에 꺼지기 전에 발악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펜타겐 선생님은 이제 예전부터 이게 전체적인 이게 거의 뭐 김영삼 영삼정부 맞나요? 네, 김영삼 하여튼 그때 국민의 정부였습니까? 예, 그때 하여튼 오래 그때 했어요. 전부터 하여튼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어떤 큰 교육 개혁의 방향성, 입시 제도의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방송도 여러 번 했었고요, 저희가.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슨 개정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수능의 영향력이 약화 그리고 학생부 중심의 선발 이걸로 이제 쭉 가는 방향인 것 같아 보였는데 이제 저희가 불법 유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수능 얘기를 많이 보니까 했어요 저희가. 예, 수능이 원래는 이제 사라질 것 같았으나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이유, 뭐 정치, 뭐 사회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마지막에 꺼지기 직전에 미쳐 날뛰는 형국이다. 뭐 이런. 그렇죠. 것 원래 같아요. 아마 교육 당국의 의도는 수시 전형을 늘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이런 스텝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페이드 아웃이 그렇죠. 착착착 수능 되는 경쟁력을 거네. 이제 수능의 어떤 영향력을 줄이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수능이 미쳐 날뛰고 있다. 촛불이 네. 꺼지기 전에 확 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산불 있잖아요. 그런 걸 조사해 보면은 꺼져가는 담뱃불이 확 번져가지고 막 산불도 되고 막 이렇게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뭘 몰라요? 수능이 없어질지? 이게 촛불일지 꺼져가는 담뱃불이 입시를 갑자기 다 태워버리고 다 그냥 태워서 예. 산불로 번질 것인가? 오늘 펜타곤 선생님 옷처럼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핫핑크네 오늘은. 예. 예. 근데 뭐 산불도 맞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다 태워버리고 있어요. 지금 수능이 현재 입시를 다 태워버리고 있다 지금. 자 우선은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수능이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 수능을 없애면 어떡하냐 가난한 애들 그런 어떻게 얘기 대학 가냐 아니에요. 뭐 그런 예. 얘기 할 건 아닙니다. 예.
자, 일단은 수능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현재 대입에서의 수능은 옵션입니다. 옵션이요? 옵션입니다. 옵션이 뭐예요? 옵션. 옵션 자동차 살 때 예를 들어서 통풍 시트 네네. 이거 옵션이죠. 그죠? 필수 아닙니까? 통풍 시트. 야 없으면 죽겠던데 이거. 근데 실제 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으면 예. 진짜 아, 죽잖아요, 그치, 그죠? 그치. 예,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 이런 건 옵션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거 이제 통풍 시트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션인데 수능이 현재 옵션이에요. 물론 제일 중요한 옵션입니다. 예, 어쨌든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수능을 안 보고도 대학 진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꽤 많은 비율로 그래요. 근데 예전에 대입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입은 곧 수능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거를 자꾸 본인 세대의 어떤 이 사고 방식을 지금의 상황을 자꾸 이해를 하니까 네네. 좀 이해가 힘든데 어쨌든 저는 그 수능 초창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의적인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처음에 도입됐을 예. 때 네. 나름 저는 수능을 신선했죠. 충분히 의미 있는 대입 시스템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창의적이었고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네. 했어요. 네.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처음에 약간 수능이 어떻게 보면 암기식 시험에 대안처럼 여겨졌었어요. 처음 초창기에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학력고사나 이런 세대셨던 분들이 보통 그 뭐지? 그 뭐야? 정철의 그거 3위인곡이야? 그거 다 외우더라고 그 세대 분들은. 그래서 막 다 구절구절 다 외우고 이제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다면 수능은 그런 거 아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단서나식 이 조각들이 주어지면 그걸로 추론하고 이런 이제 사고력이나 이런 거 이제 체크 추론 능력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시험이다 해서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 기억에다. 예. 교육학 전공자는 수능 뭐 수능을 어떻게 교육 수능 예찬론자 교육 아닙니까? 박사들은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수능을? 방금 혜택 선생님 예. 얘기를 들으면 네네. 혀를 찰 겁니다. 네, 끌끌끌끌끌. 수능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혀를 찬데. 발로 안 차니까 다행이네요. 네. 방금 뭐 수능은 나름 효과적이었다. 아니면 제 역할을 다 했다. 아, 이런 예.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렇게 세부적으로 네. 뭐 창의성 아니면 뭐 암기력, 문해력, 추론력에서 몇 년간 학생들을 추적조사하면서 아 그래요? 수능을 공부한 학생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의 아 그게 있어요?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려고 연구를 해보죠. 오. 그래서 수능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이 되는데 혜택 선생님은 이걸 이제 이런 연구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육감, 촉, 내가 맞다,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이는 게 아니라 예. 굳이 그런 거를 돈 주고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아 연구를.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뭐 수능에 대해서 그 뭐 업계 학계에 뭔가 이제 합의된 그게 있습니까? 업계 합의된 게 있냐고요? 네네네. 뭐 그분- 지금 혀를 끌끌 찬다며. 그분들은 혀는 차지만 합의는 못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수능 시험이 확실히 의미 있는 시험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 뭐 학문적이든 뭐 육감적이든 간에. 저는 아직도 예.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안이 있을까 싶어요. 대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허한 얘기지 실제 행정적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능 예찬론자 홍프로님. 아니 저도 수능이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이 정말 이 사고력이나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정말 강화시키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예. 자 맞는데 저는 수능을 막 이게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좋다 나쁘다 예를 이런 건 들어서 아니다. 지금 홍보 선생님 자동차가 있잖아요. 지금 좋아하시잖아요, 자동차가. 좋아합니다. 매우 유용하잖아요. 유용합니다. 근데 그게 20년 후에도 어떻게 될까요? 형태는 바뀌지만 뭐 그 자동차의 기능이 하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20년 후에도 그거 타실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못 타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죠. 아 그런가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카센터 갔는데 예. 어떤 아저씨가 아니 이 모델 아직도 있어? 그런데 오. 40만 킬로가 넘었는데 당당하게 뭐랄까 자부심? 그동안 관리를 해온 자부심. 클래식카가 되는 거지. 그리고 클래식카. 카센터에 가도 거기 네. 그 정비사분들이 오셨냐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차에 대한 애정이 더 신경 써주시고. 이게 네. 봐봐요. 네. 저는 카센터에 가진 않거든요. 왜냐면 고장 날 일이 없으니까. 고장 자꾸 났으니까 카센터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창문이 안 내려가 유리가.
그래서 야, 돌려야 돼 돌려.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래된 차를 타다가 이게 이제 폐차를 해야 된다. 근데 거기다 대고 야 이 차 쓰레기야. 야 이 차 완전 개쓰레기 차였어. 안 하잖아요. 그냥 역할을 다 했으니까 보내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네. 수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저는 수능을 비판하거나 이건 쓰레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주 해악을 끼치고 있다가 얘기 아니라 수능은 충분히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다만 유통기한이 아마 생각보다 빠르게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의 변화 속도가 모두 다 예상하지 못한 보다 빠르게 갔단 말이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전에 대학교 입학할 때 아이폰, 스마트폰 이런 거 상상했었어 안 했어요? 생각 못했죠. 아무도 못했단 네. 말이야. 그때 삐삐 하지 않았어요 두 분은? 예. 대학교 다닐 때 삐삐나 시티폰 하지 않았어요? 1004 빨리빨리. 네, 진짜 옛날 사람들이네요 우리. 생각해 그때 삐삐도 있고 시티폰도 있잖아요. 그때. 네. 어쨌든. 예. 근데 어쨌든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능이 어떻게 이제 수능이 어쨌든 변별이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어쨌든 고차원적으로는 어쨌든 대한민국 교육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바꿔간 거죠. 그래서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수시 선발 비율을 늘렸고 201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계속 줄여왔죠. 네.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확실히 수시 중심의 대입 시스템이 안착이 돼 있었고 뭐 수시가 뭐 예. 60%, 70%, 이제 75%, 뭐 80%에 그렇죠. 쭉 증가가 됐죠. 예. 2000년대 후반 2008년 9년부터는 이미 아마 수시 선발 비율이 역전이 예, 돼요. 넘어갔죠. 예. 수시 대 정시가. 근데 2000년대 후반은 논술이 대부분 수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수시에 붙어도 이제 수능 그러니까 정시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시 선발 비율이 그때는 수능보다는 정시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수능이 대입의 중심은 맞았어요. 네, 네. 그런데 2010년대 중후반이 넘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입의 중심이 되고 거기는 수능 최저가 없고 붙으면 가야 되죠. 네. 정시 지원을 못하니까.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는 확실히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수시 중심 대입 시스템이 안착이 됐다. 네. 예. 그런데 돼 있었죠. 교육 당국이 이제 수능의 영향력을 다시 증가시킨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불법 유턴이다 네,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2018년, 뭐 방송을 19년 했었죠. 때. 예, 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공정한 건데 왜 늘리면 잘못됐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턴한 거다. 이제 그걸 비판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기준으로는 정시 선발 비율이 여전히 30%는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수능의 공정성을 떠나서 이건 불법 유턴이 맞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미 학생들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학생 부모님들은 수시 시스템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꾸준히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2010년대 초반에는 정시에 모든 사람들이 학생부 관리 뭐 이렇게 개념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냥 당연히 입시는 정시, 예. 예,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제가 그때 몇 번이야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 바뀌고 뭐 학교 설명회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야 니들 그런 거 하지 마. 다 수능이 막 이랬다니까 선생님들이. 진짜요? 제 눈앞에 대놓고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아예 대놓고. 저희가 학교에서 일산 공교육 현장에서 잠깐 활동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시는 그냥 먼 세계, 딴 세계 얘기. 예, 그냥 당연히 정시 하는 게 이제 분위기였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하다가 갑자기 확 바뀌었죠. 2015년, 16년, 17년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요즘은 그냥 모든 입시는 그냥 학생부 관리. 예, 어떤 뭐 특목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무슨 고등학교를 가든 학생부 관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제일 우선순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 입시가 정시가 이제 강제로 증가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수시 중심의 이제 시스템에 다 익숙해져 있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학생부, 학생들도 학생부, 뭐 선생님들도 학생부 그러다가 보니까 입시 제도에서 특히 이제 인기 대학 소위 말하는 선호도가 높은 한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수능 영향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 뭐 이런 교육부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우리 여전히 정시 비율이 낮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전국대학. 근데 이제 대부분 아직 관심 있는 대학이 서울이니까 네, 서울에 네. 있는 대학이 늘었잖아요. 지금 많이. 맞습니다. 상당히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어쨌든
영향을 주고 있고 아니 일례로 학교에서 고3 학생들 기말고사 끝나면 수능 공부를 안 시키고 학생부를 뭐 보고서를 쓰라고 시키잖아요. 아 지금 고등학교 예, 3학년 지금 고3 애들한테 1학기쯤 되면 이제 수능에 신경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예. 학교나 학생들이 그냥 그때 조금이라도 한 글자라도 학생부에 더 넣어라. 그렇죠. 이런 시간을 따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입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 왔고 거기에 적응을 한 결과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진짜 수능 중심일 때 우리 막 딴짓하면 야 까불지 말고 수능 공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불법 유턴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불법 유턴 시스템이 사실은 이 현재 이 수능 시스템도 결국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또 없어질 거거든요. 사실상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논의하고 싶은 게 수능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수능 공부는 열심히 하면 돼 혼자. 충분히 혼자 하면 할 수 있어. 수능은 혼자 열심히 해도 충분히 만점 맞고 서울대 갈 수 있는 시험이다. 아빠도 100일 전에 100일 전에 머리 깎고 공부 팍팍해서 인석을 갔다 아이가. 야, 아빠는 학원 하나 안 다녔어. 알아? 너는 이 새끼야. 학원을 지금 6개 7개 다니는데요. 뭐 하는 놈이야 너. 뭐 흔한 레파토리죠. 네. 가훈 네. 저거 착하게 살자 적었대. 정신일도 하사불성 붙여. 아 진짜 추억에. 야 정신일도 하사. 요즘 애들 이런 표현 모르겠다. 좀 쉽게 네. 하면 된다. 그치 하면 된다. 붙여 걸어놓고 한 번씩 보면서 네. 다짐하는 거야. 근데 그냥 뭐 그러면 공부를 혼자 하는 거지. 그럼 뭐 때로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거 관련해서 연구도 많고 반론도 많은데 반론은 그냥 감정적인 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수능 시험이 현행 수능 시험은 같은 수준의 지적 역량이라면 그리고 저는 대부분 학생들은 비슷한 지적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네. 비슷한 지적 역량이라면 부모의 경제력과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저는 수능 점수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봐요. 뭐 바닷가에 살고 있으면 잘 봅니까? 예를 들어서 홍프로랑 저랑 주적 영향이 비슷하다고 이제 서울대 나오신 분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빼고 홍프로랑 저랑 만약에 주적 영향이 비슷하다고 비슷할 겁니다 아마. 네. 근데 만약에 홍프로가 지금 대치동에 홍프로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홍프로는 대치동에 살고 대치동에서 계속 자라고 예. 알았고 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에서 물고기 잡이하면서 살았어요. 환경이. 네. 그러면 누가 수능을 잘 칠 확률이 높냐 이게. 공기 좋은 데서 네. 머리도 깨끗해지고 그렇죠. 예, 자연과 더불어서 야 아빠는 그런데 공부했으면 맨날 공부했어. 공기 좋은 데서 공부하고 바다 보면서 마음을 정화하면서 이 자식아. 여기 서울 뭐 혼탁한데 매연 나고 경쟁 심하고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럼 더 정신 피폐해져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같은 지적 수준인데 홍프로네 집은 잘 살아. 부모님이 돈 걱정이 없어. 빌딩도 몇 개 있어. 아이고. 저는 전 실제 고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당장 이번 달 급식비를 못 내고 있어. 아유 힘들죠. 그러면 이게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지. 아니, 이게 비슷한 지적 수준에서 이게 과연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이게 지금. 그거는 뭐 수능을 떠나서 네. 모든 맞아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삶의 게 조건이 예.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데 왜 수능은 공정한 시험이냐고 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분명히 경제력과 그 지역 환경이 수능 점수에 현재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네. 그다음에 수능은 야 1년만 열심히 해도 아빠 1년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갔어. 딱 1년만 했어. 야 괜찮아. 네. 야 아예 뭐 노는 거지. 야 어차피 수능 1년만 열심히 하면 돼. 막 요런 거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능이 1년만 열심히 하면 되냐 이거예요. 저는 현재 수능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빌드업을 해서 중학교 시절에 대부분 준비 역량을 갖추고 고등학교 시기에 사실은 완성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딱 심지어 고3 때 딱 수능 공부 이거 말도 안 되고요. 네네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빌드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능은. 그래서 진짜 예전에 완전히 막 암기식 시험은 그렇죠. 오히려 1년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으로 해서 하면 된다. 한 1년 2년 때려박아서 막
암기해서 해버리면은 차라리 그게 승산이 있을 수 있는데 수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어떤 사고력과 추론 능력이나 그냥 단순 암기식이랑은 살짝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펜타키 선생님 말씀하신 그 빌드업의 시기가 그렇죠.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충분히 빌드업이 된 아이들이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비슷한 조건이라면 비슷한 지적 역량이라면 확실히 차이가 나고 뭐 수능이 공정하냐 안 하냐 그거는 생각이 다르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 전 세계적인 이제 입시 관련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분석해보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형화된 시험, 그러니까 패턴화된 시험, 정형화된 시험은 많이 볼수록 잘합니다. 그러니까 IQ 검사도 정형화돼 있거든요. 그거 많이 보잖아요. 점수 IQ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계속 보게 해서 애들 점수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봐서 점수 올려도 어쨌거나 네가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뭐 다른 뭐 수시나 이런 것들은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 자체에 다른 사람들의 그 들어갈 여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이제 타당한 비판이긴 한데 이제 지금 뭐 오늘의 어쨌든 논의의 초점은 이제 수능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이제 높이기 그렇죠. 위해서 수능 시험이라는 게 뭐 현재 이런 시험이고 그리고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2015 굉장히 오래 개정교육과정도 걸린다. 사실은 현행 수능 시스템이랑 맞지 않아요. 조금 안 맞죠. 이것도 저희가 방송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고. 어쨌든 분명히 2015 개정교육과정도 설계할 때부터 수능 절대평가를 염두에 두고 했을 거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현재 이 고3 교육과정이 현행 수능 시스템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맞죠? 지금 고3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고3이 수능 공부가 힘들다니까요. 교육과정이 안 맞아요. 배우는 게 달라요. 내가 수능 안 치는 과목을 막 배운단 말이야. 오히려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이 수능과 맞아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을 보면 공부할 양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1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았고 경쟁적인 사교육 활용 심리도 여기에 불을 질러서 현재 수능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빌드업, 사교육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천재적인 아이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예외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외. 뭐. 아니 우리가 야 피겨 불모지 야 김연아 봐. 너 왜 김연아 같이 안 돼? 수영 불모지 야 너 왜 박태환 같이 안 돼 이 자식아. 아빠는 옛날에 개천에서 수영하고 개천. 다 했어. 매기보다 더 빨랐어 아빠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예. 이런 거는 비교할 게 아니고. 수능 시험의 어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펜타키 선생님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사교육의 양과 오랜 준비 시간이 충분히 투자가 되면 비슷한 지적 역량이 있을 때 수능 점수가 잘 나옵니다. 예.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 그런 환경을 극복한 애들이 있어요. 있으나 근데 그 예외를 우리가 예외죠.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외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네. 곧 수명을 다할 예정인 네. 제가 수명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예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정인 수능이지만 미쳐 날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미쳐 날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랑 학부모님들은 수시 중심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신 관리에. 예. 야 일단 학생부, 내신. 학생부, 네. 내신. 그리고 경제력과 지역 환경을 배경으로 빌드업이 필요한 현행 수능 시스템. 시간과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현재 이제 요약을 한 제가 겁니다. 요약을 한 예. 거예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알려드리면 네.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수능 최저의 문제입니다. 최저의 문제. 예. 그러니까 상당수 학생들이 수능 최저로 엄청나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 수능 최저는 좀만 하면 다 맞추는 거 아닙니까? 네. 좀만 하면 맞추는데 그 좀도 안 합니다. 예. 물론 이 수능 최저가 애들이 많이 곤란을 겪으면 이걸로 인해서 누구에게는 기회일 수는 있어요. 예. 네. 그 기회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수능 최저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능 그죠? 그런데 저는 이거 애들이 수능 최저를 요즘 많이 못 맞추는데 이거를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애들이 요즘에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요즘 애들이 학업 역량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형 선생님? 이제 뭐 많이 들리는 듣죠. 얘기 중에 예. 하나입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본인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애들이 그렇죠. 수능을 등한시한다고. 예, 그러니까 등한시하는 거랑 저는 뭐 어쨌든 학업 역량이 약간 다르다고 보는데 어쨌든 음. 지방선거에 그 교육감 후보들 보면 그때 보수 후보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업 역량이 학업 역량 저하. 그래서 일제고사 하겠다 이런 거. 그때 대부분 공약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저희가 그때 다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리가 야 애들이 요즘에 공부를 학업 역량이 떨어져 되게 뭐 기초 학업 역량 뭐 미달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이거는 정교조가 애들 다 망쳤어. 아, 예. 진보 교육감들이 애들 다 망쳤어. 막 이렇게 그때 막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다시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일제고사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잖아요. 그리고 네, 네. 지금 이 논리에 상당히 동조하는 성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근데 요즘 애들 보면 진짜 공부 안 하거든. 겉으로 봤을 때는. 네. 맞잖아요. 맨날 이제 스마트폰 잡고 있고. 음. 그리고 뭐 수행 평가한다고 뭐 조사하러 댕기고. 네. 뭐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해 보인단 말이야.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갑자기 뭐 압수수색이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요즘 학생들이 예전 우리 세대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애들 뭐 어휘력도 떨어지고 막 어버버 하던데. 근데 이제 종합적인 역량, 예를 들어서 단어 정말 암기를 잘해서 모르는 단어 없어. 대표적으로 한이샘 모르는 단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을 미국에 갖다 놓잖아요. 흑인 형들이 말 걸면 오, 우리 다 이랬단 말이야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학생들은 요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를 네. 애들이 학업 근데 역량, 왜 애들이 왜 이 모양이야? 그렇죠. 애들은 학업 역량이 뛰어난데. 떨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이렇게 자꾸 네, 이렇게 왜 애들이 수능이 안 되냐? 정교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저는 대입 시스템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시스템이요? 봐요. 예, 그 교육 당국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교육 말씀드렸잖아요. 당국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예. 공부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수시 중심으로 가니까 내신 학생부를 관리하다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힘을 쏟느라고 수능은 당연히 약간 소홀해진 거예요. 등한시한 거죠. 근데 네. 기가 막히게 수능 체조도 많이 좀 없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불법 유턴을 하고 수능 체저가 지금 강조되고 있고 심지어 막 코로나라는 막 진짜 이 전대미문의 학업 공백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수능 체저로 엄청나게 고통받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제가 작년에도 와 이것들 진짜 수능 공부 진짜 안 하는구나. 네. 수능 체저.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공부를 안 하지만 하면 수능 체저를 맞춘다는 생각은 하는 상황이었거든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못 맞출 것 같은데요. 뭐 이래요 그냥 애들이 다. 그냥 애베베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란 거는 전교권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애들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갖다가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예. 그냥 뭐 기출 문제 좀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탐구, 뭐 사탐, 과탐 이런 거는 뭐 3학년 1학기 끝나고 해도 충분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거는 작년까지였고요. 어. 올해는 아예 그냥 안 한다니까요. 안 하는데요?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그냥 왜? 몰라요? 안 해. 공부를. 예.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공부를 안 하는 게 시스템이 만들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뭐 예. 그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기보다는 음. 현재의 소위 말하는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수능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멀어지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게 요즘 되고. 애들 공부 안 하는 게 야 새끼들 근성이 없어서 그래. 예. 다 배불러 가지고 그래. 다 엄마 아빠들이 맨날 공부를 못 해도 챙겨주고 초콜릿 사주고 고기 사먹이고 그러는 거야. 우리 때는 성적 떨어지면 아빠한테 맞고 큰형한테 맞고 작은형한테 맞고 막 일단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죠?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네.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맞습니다. 된 거야. 예. 근데 물론 코로나 영향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이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 제가 수능 체제를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짜 이게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벌써 수능 접수 이 N수생 비율을 고려하니까 더 걱정이 되고 인문계 아이들 특히 인문계 아이들 진짜 걱정입니다. 문과는 뭐 진짜 걱정이 태산이고요. 네. 전 자연계열 아이들도 자연계 애들 맨날 인문계 애들 막 놀리고 막 비난하고 비꼬고 뭐야 뭐
욕하는데 욕할 것도 없어요. 예전에 가형 시스템에 21, 29, 30번 어려웠을 때 그때 수학 공부했던 선배들이 지금 자연계 애들 보면 인문계 아니냐고 그럴 거예요. 니들 인문계 같은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수능 대비가 이제 공교육에서는 이제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현재 수능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과정이 고2 때 수능 과목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3 때는 또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이제 이 불일치 때문에 수능 대비가 자연스럽게 안 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능 최저에 있어서 뭐 인문계가 더 심각하고 자연계들도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지금 위기가 처져 있다. 이게 환경적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3인데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에서 그런 걸 시킨다. 보고서 쓰라. 네. 그리고 엄마도 야 보고서 써.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보고 네. 다 썼어? 그럼 자소서 써.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시스템 환경 예. 다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능은 오랜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맞아서 현역 아이들한테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원래 이 시스템에서 수능이 절대 평가됐으면 이런 문제를 좀 덜 겪었겠지. 근데 이제 불법 유턴을 해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통합형 수능의 패착입니다. 통합형 수능이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이제 국어를 이제 통합을 했잖아요. 인문 자연. 아니 지금 문이과 통합 시대고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데 네. 이게 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상당히 악수입니다. 통합형 수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다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좀 보자고요. 작년에 통합형 수능을 처음 쳤잖아요. 처음 했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결과들이 이제 막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 제가 드리는 결론은 이 통합형 수능이 대입 관련된 대부분의 주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요. 아이고 뭐 이게 사교육자들 말고. 이 정도까지 이게 해를 끼친다고 할 정도인가요 이게? 해를 끼치고 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게 얼마나 많은데. 자 보세요. 예, 학생들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특히 인문계 학생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공정하게 가자는데 야 인문 자연 솔직히 인문계 애들 여지껏 수학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꿀 빨지 않았냐? 야 공부 안 하면 안 한 만큼 성적 받고 자연계들은 그만큼 했으니까 한 만큼 성적 받는 거 그냥 공정하게 돌아가는 데고 실력대로 가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은 장기적인 빌드업이 중요합니다. 빌드업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통합형 수능을 해야 될 것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 정도 됐으면 그거 해야 돼? 그래? 야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그거 한다고 얘기하고 미리 알려주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할 수 있게 해야 돼. 아유 국가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합니까? 국가 정책을 단기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해야. 아니 국가 정책을 그러면 막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아니 교육부 장관 어차피 파리 목숨인데 교육부 총리 한 내 1년 하고 기분에 나가야 따라서 되는 건데. 너가 장관해. 야, 그거 국회에 인정 받을 필요 없어. 그리고 뭐 바이든 만나가지고 너 이제부터 이름 날리면으로 바꿔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예? 총리님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총리님이 임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 나는 6개월 날아가지만 너희 조직은 영원하잖아요. 수장이 바뀌면 조직의 방향도 아유. 바뀌는 겁니다. 아이 배태계 선생님이 너무 또 우리나라 정부를 이게 높게 평가하시네. 교육부는 어쨌든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빌드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한 게 맞지. 빌드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중3 중3 학생들 학부모님들만 봐도 대부분 얘가 문과 가야 될지 자연계에 가야 될지 대충 어느 정도 견적을 내놨다고. 그 견적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이제 수학 실력에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야야 수학이 확실히 힘들구나. 얘 문과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외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 공부보다는 외국어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누적된 어떤 그런 학습 그 빌드업들이 쌓여서 지금 인문계 아이들이 분명히 겪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바꿨다 이거를. 그렇죠. 갑자기 바꿨죠. 네, 뭐 완전 갑자기 바꾼 건 아니고 한 2년 전에 얘기는 했어요. 제 기억에는 한 2년 전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바꾼 거죠. 빌드업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네. 게임 하다가 룰을 바꾼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하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제부터 인문계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나는 인문계열 아이들도 나는 자연계다라고 생각하고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굳이 비교하면 게임 진행 중에 룰을 좀 바꾼 거예요. 추가한 그렇긴 거라. 하죠. 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문계열 아이들은 당연히 고통받고 있고
수포자도 안 그래도 많았는데 더욱 증가하고 더 있고.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상위권 학생들도 더 포기하고 있고. 공부 조금 했던 수학도 좀 하면 3등급 정도 할 수 있는 애들이 그렇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안 합니다. 예. 그럼 자연계 애들은 좋냐? 자연계열 아이들도 저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요. 자연계는 좋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물론 오히려? 좋은 점도 있죠. 예. 인문계열 아이들은 단점만 있는데 자연계들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급 확보가 쉬워지면서 수능 최저 활용 능력이 약간 좀 환경이 좀 좋아졌죠. 물론 그래도 많이 못 맞추는데. 그런데 최상위권 학생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성적이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이 성적 거품으로 오는 이 착시 현상 이런 것들 이 문제가 뭐또 있습니다. 거품이 뭐가 문제? 성적에 거품이 껴있어요. 예. 거품이 껴있어요. 야, 나 나 1등급인데. 80점인데 1등급이네. 80 몇 점인데 뭐야?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인문계열 교차 지원을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이 통합형. 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사회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주도했던 업체랑 이게 있잖아요. 저 이거 진짜 이거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뭐 압수수색을 아무데나 해. 요즘 압수수색 잘 밀고 있네요. 예. 요즘 트렌드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사회의 트렌드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차 지원이 만들어내는 문제점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이따 다루겠지만. 네. 예. 그리고 그러면 보세요. 학생들 또 고민이고 학부모들도 고민이죠. 그 다음에 대학들도 이제 골칩니다. 대학들이 뭐가 골치냐 하겠지만 지금 대학들이 정시 선발 방식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엄청나게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 바로 이따 다룰게요. 지금. 그리고 학부모들도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네네. 인문계열 학부모들 이거 수학 어떻게 하냐, 포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능 최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막 이런 어떤 고민들.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야 이거 교차 지원했을 때 효과가 정말 있는 건가? 허상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러면서 사교육 의존도는 계속 증가하고. 뭐 나는 좋죠. 나 말고는 다 안 좋아요. 그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업자들은 좋잖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를. 이빨에 미소가 있는데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형 수능이 그래서 결론은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대입판에서 블랙홀 같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작년에 이제 처음 다 해서 빨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들 예상은 했을 텐데 이제 밀어붙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또 지켜는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예상했던 거는 뭐냐면 통합을 하게 되면 인문계열 아이들과 수능 수학 문제 이거 분명히 출제하는 평가원 입장에서 매우 고통스러울 거고 인문계열 아이들 고통스럽고 자연계열 아이들도 그만큼 또 거품이 껴 있어서 분명히 또 어느 구간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거다. 이 정도는 저희가 방송도 말씀드렸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 말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네. 바로 교차 지원에 대거 교차 지원하는 거. 물론 이걸 엄청나게 주장하고 밀었던 사람이 예상했던 만큼 교차 지원하지 않았으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누구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은 교차 지원 생각 많이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정시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네. 인기 있는 예를 들면 네. 뭐 서울대학교에 뭐 인기 있는 문과 쪽에 인기 있는 전공들 중에 뭐 상당수가 뭐 교차 지원한 아이들이다, 자연계 아이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작년에 최상위권 대학들 기준으로 인문계열 정시 합격생들 중에 대학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적으면 30%, 많으면 50%까지가 자연계열 학생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적으면 30에서 근데 과마다 좀 차이가 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를. 과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상된 문제와 예상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가 합쳐져서 곧 폐기물이 될, 네. 곧 없어질 예정인 수능이 지금 대입에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형 수능이라는 게 어쨌든 뭐 왜 한 거예요, 근데? 그거죠, 그 융합형 시대 그거. 예,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본질이잖아요. 왜? 원래는 절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럼 수능 어떡하냐 그래서 그 통합형 수능이라는 혼종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융합이 아니라 이건 혼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그 모토가 교육과정 바꾸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야겠다라는 지향점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때 모토가 딱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이과 문과를 아우르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자. 요 모토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세팅을 했구나. 개편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수능도 융합. 그렇죠. 원래 수능이 이도 절대 융합. 평가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낸 건데 네. 지금 벌써 지금 이게 제가 이거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거 오늘 방송이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네. 이거는 그 추적 60분 이런 거 있나 아직도?
있죠. 이게 그런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표가 뭡니까 지금 이 이게? 표가 지금 의학계열 자퇴 인원을 지금 정리한 표거든요. 자퇴 예. 인원. 네. 의학계열 자퇴 인원을 지금 보면 제가 일단 의학계열만 갖고 왔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니까 2015학년도에 의학계열 전체 자퇴 인원이 지금 조사된 게 189명이고 2021년 작년이죠. 작년 그 올해는 집계를 하고 있을 거니까 아직 자퇴를 안 할 예정인데 집계를 해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413명입니다. 잠깐만요. 의학 계열이라 하면 이제 의대, 치대, 뭐 한의대, 수의대, 뭐 의치한수. 예. 얘네들이 2015년도에는 자퇴 인원이 이제 189명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왜냐면 의대 갔으면 됐잖아. 그렇지. 예, 그랬는데 약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 거의 2배 이상 확실히 늘었네요. 413명입니다. 네. 자퇴 인원들이. 의대 안에서 자퇴하는 아이들이 거의 2배, 2.5배, 2.3배 정도 늘었네요. 그러니까 자퇴가 의학계열이 2배가 늘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의학의 길이 나가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철학과로 가더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럴 확률도 있죠. 야 의대 공부해볼까 별거 아니네. 야 공대를 가야지. 야 철학과를 컴퓨터야. 가자. 야, 무조건. 이제 이랬을 확률도 있지만 예 진짜 의학 공부가 안 맞아서 자퇴한 애도 있겠죠. 네. 네. 뭐 신부가 사제의 길을 건 애들도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죠. 예. 네. 있는데 대부분은 다른 뭐 이제 한의대 다니는데 의대를 가겠다. 치대를 다니는데 의대를 가겠다. 소외 다니는데 의대를 가겠다. 지방의대 다니는데 메이저 의대 가겠다.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퇴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413명이 그냥 진짜 자퇴 인원만 조사한 거지 반수한 애들도 있잖아요. 자퇴는 안 했지만 자퇴를 목표로 내가 학교를 업그레이드 목표로 반수하는 애들. 근데 반수를 했지만 실패한 애들도 있어요. 네네. 그럼 이것도 어쨌든 대학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엄청 부담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약대는 아직 포함도 안 됐습니다. 저 약대도 이제 예. 포함이 되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가 이거 원고 준비는 한 5일 전에 했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스카이 자퇴생 뭐 엄청 증가. 맞아요. 막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들이 이 자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야 그건 의대랑 야 스카이 뭐 공대 다니는 애들 걔네들한테만 문제가 있는 걔네들만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인서울권 대학 전체로 봐도 지금 현재 이 자퇴 문제 그다음에 학업 중단 비율 그러니까 자퇴는 안 했지만 반수하겠다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재적 상태라든지 우리 때는 네. 아시는 선배들 중에 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거는 이렇게 학사 경고로 예. 제적되시는 분들이 좀 계셨죠. 뭐 네. 자퇴 이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마시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목표 약간 네 과정이 다르죠. 근데 지금 올해 N수생 비율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벌써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통합형 수능 이전부터 이미 자퇴 문제들이 대학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고 있었는데 특히 의학계열 선호도 현상으로 서영고 공대 학생들의 재수 반수가 흔했고 제가 이거 어제 뉴스 나오기 전에 쓴 그대로 대사입니다. 이거 제가 네. 대본을 그러니까 그 어제 쓴 그 기자도 그냥 저한테 전화 한 통으로 물어봤으면 굳이 네. 조사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쨌든 예. 네. 그러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대학 생활 대신 수험 생활을 또 본의 아니게 하게 될 일도 많았죠.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통합형 수능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이랑 불을 다 부은 거예요. 뭡니까? 자연계열 아이들이 인문계로 갔잖아요. 작년에 상당수가. 근데 다시 보더라고요. 거의 예. 다. 걔네들이 지금 다시 또 대거 반수라고. 예. 다시 보는 애들도 많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학들은 학생 선발만큼 학생을 잡아두는 일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제는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하는 일과 잡아두는 일 투트랙으로 지금 입학처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인문계열 학과 학생들 중에 대거 이탈자가 발생했을 경우가 지금 이게 수업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특정 학과 자율전공 경영 이런 데서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 이거 대학들이 이 사태를 분명히 올해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 겪는 일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저는 이제 올해 자퇴나 이 학사 경고 재적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엄청난 비율일 텐데 지금 그럼 이것 때문에
정시 전형을 결국 대학들이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음. 지금 몰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 변화를 인지하고 2024학년도부터 정시 선발에서 변화를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있고 그런데 올해 자퇴생이나 재적 인원이 파악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내년에 발표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 한번 보고 예, 올해 야 이거 야 심각한데? 이렇게 많이 때려쳐. 애들. 야 이거 좀 심각하야 이거. 어? 야, 그러니까 대학들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계속 이 학과를 다니면서 돈을 내주는 게 중요한단 말이야. 이게 네. 맞아 자퇴가 절대 자퇴를 좋아하는 학교 어디 있어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대학들이 이걸 파악을 하고 내년 4월쯤에 네네. 내년 고2 학생들 그러니까 현 고1 학생들이죠. 그죠? 네. 현 고1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2025학년도 대입 계획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야 이건 예를 문제가 들면 있다. 문과는 뭐 이렇게 뭘 하나요? 학생부에 뭐, 이수 만약에 과목 이런 걸 따져서 그럴 수도 있죠. 불이익을 줘버리겠다. 그렇죠. 자연계 애들은 대학들이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그냥 인문계열은 다 간다. 애들. 그냥 무슨 어장 관리하듯이 그냥 뭐 정거장이야 뭐야 환승센터야 뭐야 어? 서울역이야 인문계가 뭐 이렇게 야 뭐야 그러면 정시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텐데 그러면 예상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야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확률과 통계랑 사탐을 의무로 응시하게 한다. 뭐 그 방법이 이제 제일 일단 이게 이 심플한 방법이 거고. 가장 쉬워요. 근데 그건 또 안 할 것 같아. 이 방법이 쉽습니다. 형, 근데 그 방법은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대학들이 지금 이 자퇴를 엄청 고민하겠지. 겪으면 그 방법이고 이 방법이고 지금 네. 물불 안 가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학생 그 서울대 방식의 그 학생부를- 정량 평가 방식, 아니, 정성 평가 방식을 정시에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신 아니 수능 80%랑 내신 20을 보는데 정량 평가 방식이에요. 그러놓고 대학들이 딱 보고 얘 교육 과정을 보면 얘가 자연 계열인지 인문 계열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계열 아이들은 다 최저점을 줘도 떨어뜨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올 하나 더는 이제 정시 비율 중에 수학 반영 비율을 대폭 줄이는 거야. 그 방법도 있네요. 한 10%로 이렇게. 이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이 세 개 방식 중에 뭔가를 할 것 같아 제가. 아니면 그냥 이 혼란을 즐기던가. 이게 즐길 수 있는 혼란이 아니라니까. 근데 난 진짜 하여튼 어렵다. 입시가. 대학들이 이 자퇴 문제를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면 네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약대가 원래는 약전원이었다가 지금 다 학부로 돌아섰잖아요. 네. 그 원인이 자퇴 때문이에요. 그 원인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운영이 안 네, 된다니까. 운영이 안 정상적으로. 되지. 스카이 학생들 생명과학 관련 학과들의 7, 80%가 다 약전원, 의전원 준비한다고 빠지니까. 다 나가죠. 그러니까 1학년 때 100명이었는데 3학년 돼 보니까 2, 3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죠. 그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통합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뭐 이런 문제까지 생각은 안 했을 텐데 이제 이걸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목표는 딱 하나 아닙니까? 창의 융합형 인재. 수능을 하나로 합치면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융합한 인재가 될 것이다.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현실적으로 까 보니까 이게 인문계로 교차 지원한 비율이 이제 생각보다 많았고, 걔네들이 근데 인문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한두 문제 틀려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품고 다시 준비하는 아이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마 반수생들은 이제 재수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또 이제 큰 타격이기 때문에 또 뭔가 입시에 또 이렇게 손을 대야 되는데 이것도 또 혼란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그 과도기 다 계속. 이것도 결국 수능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운명을 달리할 예정인데 결국은 그 직전에 또 뭔가 정시 선발에 변화를 줘서 뭐 혼란을 주고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나만 좋죠. 저는 좋아요. 네. 나는 좋아요. 나는. 드디어 본심이 나왔구만. 그러니까 나 빼고는 다 안 좋아요. 지금 다 악영향을 학생들한테도 안 좋죠. 대학들한테도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죠. 네. 뭐 학원들은 좋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학원들도.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제목이 수능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하는데 수능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네.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변수가 수능이네요. 따지고 보면 수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현재 돌아가는 수능과 관련된 이제 전체적인 판세가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통합형 수능이라는 이제 취지는 뭐 이해는 하는데 이게 굳이 꼭 그걸 잘 돌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수학을 가나형 이게 거의 엄청난 오래된 전통 아닌가요? 수학을 저희 때는 A, B형이었나요? 그게 네, 기억이 잘 안 난다. 나 A였나 B였나? 그다가 가나로 해서 꽤 오랫동안 이제 시스템화가 돼서 정착이 된 걸 갖다가 이제 근데 이게 무늬만 통합이죠. 어떻게 보면 또 선택 과목이 나눠지면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또 그 공통 수학 22개 문항입니까? 이건 또 같이 출제를 시키고 하는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입시판에 제가 봤을 땐 진짜 쓸데없는 혼란이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혼란이에요. 수능이 잘못된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유통기한이 다 되면 폐기하지만 자동차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능이 지금 유통기한이 한번 좀 예상보다 빨리 왔지만 이게 연장시킨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연장시킨 거에 이 악영향이 지금 현재 지금 이러고 있다. 네. 거기 이제 통합형 수능까지 들어오니까 네. 아직 이게 교통 정리가 안 되고 과도기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작년부터 올해 계속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4, 5년 정도는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입시 지도를 하는 학교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모든 혼란의 과실은 오직 이 펜타킬 같은 업자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많이 업자들이 계속 따먹고 예. 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보세요. 이러한 이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죠. 이게 N수 반수가 계속 조짐이 있었는데 진짜 원래 있었는데 정시 선발 비율이 이제 늘어나고 역전이 되고 의학계열 선호현상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약대 들어오고 계속 증가하고 약대 들어오면서 증가하다가 이 통합형 수능이 이제 이거를 완전 그냥 불을 지른 확 거다. 그냥 산불로 만들어. 야, 이 집불 정도는 안 돼. 집 하나 태우는 거로는 안 되겠어. 그 산불이 나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불을 끄는 줄 아세요? 아우 산불 좀 산불로 선물 굽니까? 그 위에 제가 끄는 거 봤어 실제로 다니다가 어떻게 봐요? 누가 신고해 길 가다가 이렇게 뭐 우연찮은 기회에 봤는데 당신이 불 지른 거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세대가 예, 이제 예. 공공 근로로 산불 관리 감독 막 그런 걸 해요 지방에서 어르신분들 맞아요. 가서 이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헬리콥터 위에 물 뿌리고 막 그런 거는 크게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맞불을 놉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탈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면은 어느 일정 부분은 더 큰 불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수능이 마지막에 활활 타오를 것 같으니까 맞불로. 야, 이왕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불법 유턴한 거 확실하게 가자. 지금 불이 났구나. 그럼 우리가 이따가 터질 문제들을 지금 다 터뜨려 버리자. 터뜨려서 싹 태우고 다시 시작하자. 화려한 폭죽으로 피달레를 장식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 세계 교육 혁명 그 성공 사례들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성공 사례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잘 그 교육 혁신을 해서 안착한 사례들이 몇 나라 있거든요. 네네네. 보면은 적당히 무너져가지고 혁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온 국민의 공감대가 예컨대 지금 이 수능 이대로 가면은 반은 찬성 반은 반대잖아요. 네네. 혁신이 안 돼요. 아. 모든 국민이 다 불태워야 손가락질하고 혀를 끌끌끌 차고 바꿔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혁신의 동력이 생기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아직 좀 멀었다. 조금 더 혼란의 카오스 좀 더 태워야 된다. 이게 교육부 엘리트들의 고도의 고도의 계략일 수도 고도의 있어요. 심리전입니까 지금? 계략일 수도 있어요. 국민과 하는 함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입니까 이게? 언제 어느 때건 소수 세대의 혼란은 불가피했다. 각하 지금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3년 4년 아이들이 미안하지만 야, 진짜 이게 저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난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이게 설득력이 있어? 예, 나는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부가 왜냐면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수능을 이 정도 이제 계산합니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수능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드러내자. 저는 그렇게 설계를 했을 리는 없을 거지만 어쨌든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전에 그 보스니아 아까 유고 내전 때 그 사라예보 포위당했을 때 그 이슬람 세력들이 그 자국민들을 이제 국제사회에 그거 여론전을 호도하려고 자국민들한테 폭탄 테러를 했거든요. 정말입니까? 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다. 예. 굉장히
그건 너무 이제 극단적인 얘기고. 어쨌든 이제 그런 예, 식인데 어쨌든 뭐 교육부의 이런 이제 통합형 수능이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입시 현장의 혼란을 이제 기름을 부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휘발유를 부어서 그냥 활활활활 여기저기서 타오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거리가 2개, 3개, 4개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혼란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혼란이 어제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혼란의 결과로 지금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게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저는 이 시기를 재수의 시대라고 지금 명명하고 싶거든요. 재수가 현재 대입을 재수의 시대. 재수의 시대.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를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합쳐서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 그 한나라도 뭐 전환 후환 막 이렇게 나누고 그죠? 네. 뭐 삼국 시대도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 대입이 다시 후기 재수의 시대입니다. 예전에 재수가 엄청나게 재수 시장이 엄청나게 잘 됐을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재수 때. 예. 재수 시장이 잘 그때 됐죠. 제가 재수학원에서 근무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때 재수의 메카는 어디였습니까? 노량진. 노량진 아니에요? 아 그건 너무 네. 노량진. 너무 옛날이구나. 예, 그때 이제 노량진에 지금 그 상거리 가면 지금 이제 공무원 학원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정진 학원이었나 있었어요. 거기. 예. 정진 학원 있고 거기 한샘 학원도 있고 단과 막 네네네. 그때 막 이렇게 막 하여튼 엄청난 그때 선생님들. 패드크 선생님이 거기서 그래 재수했었죠. 재수했잖아요. 예. 그때 재수하려면 다 노량진에 모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재수의 전성기였어요. 음. 왜냐? 그때는 어쨌든 학생 수가 많았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아 맞아요. 학생 그때 수가 많고 이제 엄청 대학들의 어떤 대학 인원이 뭐 그만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이유로 재수의 어떤 전성 시대였다가 그 이후로 재수의 어떤 이 인기가 시들해집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노량진이 다 쇠퇴했어요. 문 닫았죠 거의 다.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쇠퇴했다가 지금 다시 재수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수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교육 특구죠. 예. 지금은 대치동 대치동으로 강남으로 가는 거죠.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들, 뭐 재종반 엄청 잘 됩니다. 네네. 그리고 재종반만 잘 될 뿐만 아니라 기숙 학원들도 재수 종합 기숙 학원들 다 막 문단이 많이 매각하고 넘어가고 막 이름 바꾸고 진짜 힘들다가 지금 인터스쿨과 어쨌든 재수의 인기에 힘입어서 다시 엄청 잘 되면서 심지어 독학 재수 학원이라는 것도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저는 독학 재수 학원 처음에 오픈됐을 때 야 저게 잘 될까 했는데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후기 재수의 시대입니다. 후재수. 예, 후기 재수. 후재 심지어 시대. 반수반도 있죠. 그러니까 재수, 반수 뭐 이게 어쨌든 엄청나게 반수, 반의 반수 뭐 네. 많습니다. 유행을 네. 하고 있고 심지어 저는 수능이 직업인 수험생이 직업인 사람들도 이제 태어나고 있어요. 직업이면 저는 수험생입니다. 그 옛날에 예. 고시 수능이요. 고시 페인 있잖아요. 아 맞네 그런 느낌이네. 이제 세다가 나중에 안 세요. 뭐 3수, 뭐 4수, 5수 세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그냥 동네 출신 입고 다니면서 박학다식하지만 그런 분들 이렇게 대화 나눠 보면 거의 뭐 영의정급이에요. 출제자로 예.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 번 1차를 통과하신 분들 이런 그럼- 분들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수능 중독인 애들도 많아요. 음.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보통 일상적인 일이 그냥 수능 강사나 이 수능 교재 이런 거 이제 평가하시는 평가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분들이죠. 사실상 평가원이죠 이분들이. 또 얘네들이 또 수능도 치고 또 그냥 잘 다니는데 그냥 쳐요. 바꿀 생각 없는데 그냥 치고 그냥 한번 쳐보고 그냥. 근데 얘네들이 다 잘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학생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지금 대입이 결국 현재 수능, 그러니까 대입 수능, 그러니까 수능은 결국에는 N수를 거의 필수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강요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글로 아이들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너 뭐 대학을 그래도 잘 갈 생각이 있어? 어.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학교에서는 수시 중심으로 막 그렇죠.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수능이 중요한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망합니다. 네. 예,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정시가 이런 세계가 있었네. 이렇게 하고 인원도 또 늘어나 있다고 그러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 들어가고 심지어 자연계 애들은
야 이거 내가 좀 삐끗해도 문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들어오고 예. 약대가 생겼네. 네. 그래? 한두 개만 더 맞추면 되겠네? 하면 또 들어오고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그 재수 삼수 하는 게 원래 되게 힘들잖아요. 예. 인생 일대의 결단이 저는 거의 군대 가는 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대 다시 가는 느낌이 큰 결심이 필요한 결단인데 진짜 끔찍하다. 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지? 와. 그걸 그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과감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는 하는 수도 분위기. 있고 예. 게임 같이 생각하는 애도 있어요. 야, 나 이번에 참았는데 야, 서울대 여기 인문계 한번 써서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써볼까? 뭐 이럴 거. 야, 나 이번에 의대 뭐 약대 하여튼 이거 하여튼 이게 하여튼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교육계 황소개구리 같은 애들이네요. 그러니까 먹이사슬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데 생태계 교란종이 들어와서 그냥 즐기면서 다 포식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현역생들이 또 재수를 하게 되고 함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재밌고 이 바닥이 뭐 별의별 재밌어. 야뭐 됐고 야 저 유튜브도 뭐 사수 오수에서 한 애들이 유튜브 잘 나가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돈이 없거나 환경이 불안한 학생들한테는 뭐 허용이 안 됩니다. 연수가. 예. 예전에 노량진에서 재수할 때는 저도 집이 가난했지만 예. 할 수는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래도. 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막단과라 그래가지고 예. 제가 기억하는 거는 단과 수업을 그 정진학원에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끊어요. 다음 달 수업을 이렇게 하나 끊어요. 근데 그게 네네. 비싸지 않아서 내 기억으로는 그때 옛날에 되게 쌌어. 10만 원 안쪽이었어. 10만 원 언더예요. 막그 10만 원 전후였던 것 같아요. 7, 내 8원, 기억으로는. 7만 5천 막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단과는. 국영수 사회 이렇게 들어도 얼마 안 하잖아. 30만 원 나와요. 예. 어. 책값 하고 하면은 뭐 한 달에 3, 40? 그때 배달 선생님 그 교육비보다 컵밥 사 먹는 값이 더 비쌌다고. 그때 컵밥이 없었고 그때는 어. 유행했던 게 뭐냐면 토스트. 아. 토스트를 토스트. 배가 차. 노량진 토스트 있거든요. 이렇게 종이컵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게 기가 막혔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은 솔직히 재종반 못 다닙니다. 돈 없으면 한 달 월급이에요. 월급 이상 웬만한 월급 이상이죠. 그죠, 예. 우리나라 평균 월급보다 더 많은데 근데 재종반만 다니고 손가락 빨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뭐 인강 듣지 뭐 네. 교재 사지 그러면. 이게 지금 평범한 가정에서도 가계 지출에 엄청나게 부담을 그래도 주는 거죠. 애 대학 가겠다는데 학원 안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요즘 인강 잘 돼 있는데 뭐 인강 보고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인강 뭐 프리패스 1년에 30만 원 돈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면 그렇게 가계 지출에 큰 부담은 안 된다. 이런 얘기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말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들이 전국에 몇 명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아빠 다른 사람들은 저기 영상 보고 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공부해가지고 임원도 되는데 아빠 뭐 하는 게 대체 하는 게 뭐야? 예. 이제 뭐 인강도 좋긴 한데 이제 이런 뭐 재종반이나 이런 아이들이 어쨌든 결과물이 좋으니까 어떤 그 자체적인 시스템 이런 게 있으니까 결과물이 좋긴 해서 어쨌든 이런 걸 돈을 투자하는 아이들이 어쨌든 같은 시간 투자한 거 대비 잘 가는 게 현실이긴 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능 시험이란 거는 분명히 경제적인 영향, 예. 지역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이 대입해서 지금 블랙홀 같이 영향을 다 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교육 격차를 오히려 지금 더 거의 안 그래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더 부추기고 있다. 지금 뭐 이제 이거. 그런 면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게 어쨌든 제가 블랙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결국 이걸로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대입을 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학생부가 결국에는 대입의 중심이다 하고 이제 학생부만 하려고 했더니 결국엔 뭐 수능 최저가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뭐 정시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뭐 문과 아이들이 뭐 불리하네 뭐 N수생들 늘어나서 N수생들 들어오면 또 현역들은 수능 최저 못 맞추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 아닙니까? 제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지금 그리고 그 비용이 이제 흐르고 흘러서 이런 이제 사교육자들한테 뚝뚝뚝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자연계 아이들이 네.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입학을 해서 걔네들이 또 자퇴를 하고 반수해 다른 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 해에 입학을 원했던 인문계 아이를 누군가는 못 간 거잖아요. 못 가기도 하고. 야 그게 실력 차이지 뭐가 문제냐? 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 비용이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나는 안 먹을 건데 너는 먹고 싶어. 한이쌤이 이 밥을 먹고 싶어. 근데 나는 안 먹고 싶어. 근데 얘 먹는 게 열받는 거야.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수능 확대되고 또 수능이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입시 현장에서 저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의 어떤 양상들을 지금 총정리를 해보신 것 같아요. 대입의 혼돈의 어떤 중심에 수능이 아직 그 어떻게 뭐 표현하자면 이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수능이 활활 타오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입시 상담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능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능도 계속 강조를 하게 되고 아이들 이제 내신만 하면 안 되고 학생 공부만 하면 안 되고 평소에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할 때마다 약간 마음이 아프죠. 아프죠. 왜냐면 환경적으로는 이미 네. 어쩔 수 없고 솔직히 아무리 봐도 서로 하다 보면 지금 N수 반수가 막 그려지는 학생들이 다수거든요. 예.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런 시스템 때문에 아이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단소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저희들도 좀 마음이 아픈 면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입시 상황이 이런 식으로 잘입니까? 어쨌든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수능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고3이 되면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임진왜란 전후의 조선 같아요. 수능이. 임진왜란이요? 예. 그게 뭐예요? 임진왜란으로 사실은 조선은 망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조선은 임진왜란 때 망했어야 되는 국가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옛날에 그 왕조들의 역사를 보면 조선 왕조 비하합니까? 아니, 비하가 아니라 예. 그 왕조들의 역사가 막 300년, 400년 흔치 않아요. 생각보다 그쵸, 짧죠. 짧아요. 대부분 원래 2, 300년이면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수명이 다 한 게 맞아요. 예. 근데 기가 막히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원래는 망했어야 돼요. 조선이 그때. 제가 봤을 때 그때 망했으면 저는 뭐 역사가 가정은 없겠지만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자 그런데 그때 안 망했죠. 네. 그때 이제 제너럴 리. 그게 뭐야? 제너럴 리가 뭐야? 네. 하늘이 내려준 장군. 아 이순신 예. 장군이 완전 혼자 완전 하드캐리 다 하셨잖아요. 원래 망해야 되는 나라를 혼자 하드캐리 다 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살려줘가지고 조선이 연장이 됐는데 결국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운명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조선이 그때 망했다면 일제 강점기를 겪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역사 발전의 과정을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예. 있어요? 그런 얘기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조선 왕조를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예. 이제 개화가 조금 더 빨랐을 수도 있다. 예. 조선 왕조가 유지가 안 되고 다른 게 조선 왔었다면 왕조가 뭐 여러 예.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예. 이제 약간의 그 폐쇄성과 경직성 이런 그렇죠. 게 있었는데 그때 좀 일찍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우리가 좀 신문물을 좀 더 빨리 받아들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수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결론이 결론은 뭐예요?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는 얘기지. 수능 공부 열심히 수능 해라. 공부 열심히. 결론은 지금 한창 수능 욕해놓고 욕한 게 아니라 이게 수능 욕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2시간 알려. 동안 수능 욕했잖아 당신이. 수능이 지금 대입에서 어떻게 블랙홀 같은 영향을 주는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고1, 고2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고1, 고2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맞아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제가 괜히 뭐 학생부 관리하고 학생부 관리형 컨설팅 받고 관리형 컨설팅 받고 뭐 세특을 써주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70분만 하기로 했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예. 중간에 차 예. 빼러 갔다 왔기 때문에. 편타계 선생님 흥분해서 현재 수능의 시스템의 어떤 여러 가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잘 후벼파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수능 예찬론자 홍프로님께서 오늘 방송도 어떻게 들으셨나요? 60점 드리겠습니다. 후한 점수. 전반적으로 네. 어지럽고 어지럽다. 정리정돈 되지 않고 솔루션이 없다. 막 떠들려고. 솔루션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해라. 맞잖아. 솔루션은 100점이야. 다른 건 몰라서. 정신은 없는 게 인정하는데 솔루션은 이게 맞아.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학생들 지도할 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렵게 나올 거를 감안하고 공부를 해라. 네.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사교육자들이 그런 멘트를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제가 중3 애들 데리고 더 등록해라. 수능을 막 가르쳐요. 예. 그 친구들이 이제 고2, 고3 됐거든요. 본의 아니게 확실히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다들 수시 준비하는 분위기라서 사실은 수능 시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켰던 애들이 이제는 나름 또 수능이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역시 믿을 사람이 없다. 아니 결론 똑같잖아요. 그럼 결론은 수능 공부 열심히 하자. 지금 그 얘기자 지금. 뭐 미리 준비를 하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뭐 준비할 수능 준비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아주 일부 지역이나 일부 고등학교 빼면은 수능 준비는 그냥 다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예. 현실을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요거는 수능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제가 또 요즘 책을 또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책 좀 그만 읽으시면 안 돼요. 그게 미국의 너무 많이 보는 거 미국의 같은데. 타임지 기자가 네네. 전 세계에 있는 교육을 한번 싹 훑은 거예요. 그래서 음. 미국의 롤모델을 삼을 만한 나라가 어딘가 그래서 막 이제 해서 미국의 어떤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네. 예. 싹 해서 이제 그 발표한 걸 책으로 낸 거거든요. 아 네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 거기서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혁신에 성공한 나라들 있잖아요. 어디예요? 혁신 성공한 나라가?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핀란드, 부끄럽게도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한국은 있어요. 성공한 나라예요? 일정 부분 성공했다. 오. 왜냐하면은 그 피사라고 OECD에서 만든 전 세계 아이들의 약간 좀 창의력, 분석력,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있어요. 네. 거기서 항상 상위에 랭크가 됩니다. 한국이 거의 짱 아닌가 그거 거의? 아니요. 한국하고 핀란드하고 일본하고 예. 1, 2, 3 먹거든요. 그래요? 네. 창의력이? 점수가. 저는 어, 그 피사 창의력이 우리나라 교육 때문에 커진 게 아니라 저는 그건 게임 때문에 커진 거라고 봐요. 조용히 하시고. 우리나라 애들 게임하는 조용히 거 해, 창의력이거든요. 조용히 해.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조용히 해. 결과만 그렇고 분석하는 데서 여러 가지 근데 얘기가 어쨌든 나오는데 간에 제가 그 책에 느낀 거. 제가 느낀 겁니다. 예. 그 책에 나온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보완해서 이렇게 혁신합시다 하는 나라는 다 실패했어요. 그래요? 어떤 나라가 성공을 했냐? 교육이 시스템이 무너져야 돼. 무너져서 온 국민이 다 유학 보내고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가서 시간 때우고 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뢰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무너져서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돼서야 진정한 혁명은 그 정도의 그래야지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어야 된다. 혁신을 해서 성공을 하더라. 드라마틱한 성공의 어떤 변화는 다 좋은데 결과가 나름 나쁘지 않게 나와요. 시험 그러니까 애들을 무한 경쟁을 시켜서 살아남는 아이들이 어쨌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아이들이 퍼포먼스를 내고 또 그 아이들이 뭐 기술을 개발해서 경제를 이끌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막 도태되고 힘들어하지만 어쨌거나 세계 10위권 경제를 이뤄냈고 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크게 무너졌다고 바뀌긴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수능이 어쨌든 약간 덜그덕거리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불법 유턴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우리가 경주에 가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어요. 경주. 예, 경주 불국사도 있고 불국사. 이번 그 휴가는 교육 휴가로 간다. 딱 계획을 잡았어요. 네. 가다가 요 경주에 그게 있어요. 휴게소에서 맛있는 호두 과자를 먹고 네. 들어서 이렇게 가자. 갔는데 가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막히는 거야. 아. 야 이거는 도로에서 휴가 다 보내게 생겼어. 야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는구나. 원래의 계획은 경주를 바꿀 가는 수도 건데 있는 거다. 예. 유턴해서 유턴해서 충주로 가자. 충주로 간다. 네. 그럼 이게 불법 유턴을 볼 수 있는가? 경주에서 충주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다가 이제 딱 이제 경주에서 턴하면서. 그 근처로 가야지. 경주에서 아니요. 충주는 너무 반대로 가는 아직 거잖아. 그러니까 유턴할 수 있는 네. 경주 다 와서 유턴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아직 반도 안 간 거야.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부작용이 많아. 이거는 우리가 의미가 없어. 계획 전면 수정이다. 원래 계획은 빨리 바꿔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좌회전입니다. 프로님은 일단 어쨌든 간에 현재 어떤 수능이 그러니까 미쳐 날뛴다기보단 이제 기존의 어떤 수시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수정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이제 이게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네. 저는 그냥 한국 교육은 영원한 과도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오늘 뭐 수능 관련된 방송 한다고 해서 이제 봤는데 진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하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입시 정책을 바꾸고 이런 거 우리 힘이 없잖아요. 힘은 없고 우리는 입만 떠드는 거죠. 예. 이 태풍 한가운데서 이거 태풍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로서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통 이제 고3 6월쯤 돼서 깨닫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고3 한 6월쯤 돼서 뭐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빨리 깨달은 겁니다. 보통
수능 보고 아 그렇지. 깨닫습니다. 성적표 보고 깨닫는 아이들도 많은데 많은 아이들이 국어 시험장 들어가서 바로 깨달을 거 국어 시험 볼 때. 많은 학생들이 이걸 되게 늦게 깨달으면서 아 그동안 내가 했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거나 뭐 이제 시간의 분배의 문제죠. 다른 걸 이 시간을 이런 데 투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이제 후회도 들어오고 이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전 혼란의 영상을 미리 좀 예방주사 차원에서 펜타긴 선생님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수능이 현재 어떻게 입시 현장에서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얘기들 쭉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님들 이제 이 상황을 겪으셨을 테니까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혹은 이제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 요즘 상황이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원고 준비해 주신 펜타긴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